자, 보겠습니다. 2018 하경 14546.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좀 대박을 터뜨렸다 하고 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땅이 26종 구입한 게 20한 7평 되죠. 2019년도에 누가 1억 700에 나와갖고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3,600까지 떨어지고 누가 4,200에 낙찰을 받았죠. 미납을 했죠. 그래서 2020년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2020년에 2,500까지 떨어진 거를 3,999만 9,900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낙찰 받은 거죠. 4천만 원 받은 거죠. 먼저 4,200이나 4,000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은 미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옛날에도 낙찰을 했다가 누군가가 그 처리를 못했던 물건이고 여기 보면 그 떨어지기는 지금 24%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지. 일종 일반 주거지의 건물 매각 제외죠. 요 땅입니다. 맹지예요. 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특수경매는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마무리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174조 이거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게 감정평가사가 표시 잘못한 겁니다. 항공사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요 집에 요 집, 요 집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집이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집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요 집짜리입니다. 요 집. 그러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서 요 집이 있는 요 땅만 낙찰받아요. 이해가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이 건물이 이렇게 건축물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물 과정이 있죠? 제일 먼저 낙찰을 받고 철거 및 지료 소송. 철거 및 뭐해서? 지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료 소송에 의해서 지료 감정으로 들었다? 판사님이 내려서 법원에서 나가서 지료 감정을 하는데 이게 측량하는데 몇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문을 여기 뭐야? 이 대문 들어가는 이 대문을 여기를 잠궈놨어. 잠궈놓으니까 측량하러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열어주라고 해갖고 열어주고 해가지고 여기는 땅이 낮고 여기 약간 높습니다. 층이 짓는데 그거를 억지로 그 저기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측량을 겨우겨우 해갖고 꽂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만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 측량을 해서 거의 억지로 측량 못한다고 하는 걸 억지로 시켰어요. 나하고 이 측량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한 5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못하겠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잖아. 결국 감정평가가 나온 겁니다. 감정평가가 나왔죠. 임대료 감정평가가 나온 게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떤데? 월 평균 임대료 해갖고 이렇게 나왔죠. 감정평가 나온 겁니다. 판결. 독일에서 고양시 울물 해갖고 어떤다? 주문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위치상에서 월 18만 8,600원에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놨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 노인네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 한 70대 된 노인네가 있고 제가 여기를 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없고 여기에 갔더니 세드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을 두드렸더니 세드로 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여기에 그 계약 주입 주인인 할머니가 사시는데 조카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그 조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를 병원에 가서 돌봐주느라고 보름에 한 번씩 오는데요.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한테다가 할머니 여기 오시면은 경매하는 사람, 낙찰 받은 사람이 한번 저기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런다. 전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갖고 내가 한 달쯤 있다가 만났냐 했더니 먼저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했는데도 전화가 와야 안 오는 겁니다. 소송을 집어넣고 뭐 해갖고 봤더니 송달은 다 되다 보니까 송달은 돼서 받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내놓으라고 뭐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판결문까지 다 받아놓고 사실은 이 집을 경매로 집어넣고 이 집과 이 땅을 경매로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 가격을 좀 올려놓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좀 올려놓을까 조금 기다렸다가 이 경매로 집어넣어야 됐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낙찰 받은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떤 이 사람 여기 살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청주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청주에서 살고 계시는데 청주에서 있는데 자기가 직장에 나와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명함을 하나 주고 갔는데 이 집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명함을 하나 주고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길래 그럼 그 명함 주고 간 걸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했더니 사진을 찍어줘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자기의 그 친구 아들이 샀습니다. 뭐를 샀다? 이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 값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결혼을 새로 해서 옛날 집에서 살지 않고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당신이 싸게 판다면은 경매로 얼마에 산 거를 봤는데 싸게 판다면은 우리가 같이 사서 건물을 질 것이고 안 판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산 것만 가지고 건물을 든다 지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보기에는 여기에 여자분이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송에 대해서 이걸 응대를 못하겠으니까 A 팔아쳐야 되겠다고 팔아서 그 사람이 사게끔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가보다 그 여자분이 좀 소송이 들어오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딱 봤더니 경매로 이 뒤를 샀거든. 맹지죠. 그러니까 이 앞에 땅하고 연결해서 쓴다고 할 때는 이 건물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땅값을 많이 줘야 되지만은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1,000만 원도 안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있을 때의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건물 다 철거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맹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겁수를 주는 게 뭐를 하면은 건물을 산다?
철구에서 설계 사무실에다가 든다. 새로 짓는 걸로 해놨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까? 저도 앞에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사겠다는 팔 의향이 있습니다. 팔 의향이 있지만은 맹지라고 해서 우리가 산 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려고 그런다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있으시면 사실 마음이 있는 가격을 결정하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쪄놨고 그 즉시 제가 어떤다? 유정수 법무사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판결문 받은 거 가지고 건물 토지 바로 경매 집어넣어서 바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만에 조선님 사건 번호 나왔을 못 잡다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철거할 거를 우리는 어떤다? 압류한 건데 제가 봤더니 계약은 해놨지만은 등기 이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압류하고 경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나한테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그 뭐 4천만 원 주고 사셨는데 뭐 한 5천, 6천 정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있는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변에 붙어 있고 집을 질 수 있다면 평당 800만 원 정도는 갑니다. 근데 우리 땅이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안 가겠지만은 그 앞에 땅하고 합의를 하는 순간 800은 간다. 얼마 간다? 800은 간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앞에 있는 땅을 판결문을 받아갖고 경매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때 뭐예요? 깜짝 놀라더라고. 등기부등본 띄워보십시오. 띄워보십시오.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는 건물을 허물고 말고 샀든지 말든지는 난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지료 청구해서 판결문 받은 거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어놨으니까 뭐 건물 사서 건물을 허물든지 말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상대편은 내가 이거 땅을 사가지고 네가 건물을 허물겠다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허물어도 좋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땅, 건물 어떻게 한다? 압류해놨죠. 압류해놓은 걸 마음대로 허물어 못 허물어. 못 허물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경매 집어넣어놨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니까 압류가 돼 있고 경매 신청이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다가 800원 가는데 500원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하필하게끔 하고 하필하면은 사는 사람들은 800짜리 되는 거야. 그럼 당신 300 남잖아. 그리고 우리는 4천에 샀지만은 우리는 500에 팔아야 되겠니까. 500에 해서 하게끔 해서 당신이 중간에 다리를 놓는다면 내가 응하겠어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얼마 주겠냐고. 아, 수수료야 뭐 당연히 드리죠. 그랬더니 좀 수수료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500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쪽 편이야 우리 편? 우리 편이 콜라에 보고 원에 따라 움직이니까 3일 있더니 계약하겠대. 어제 500이 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설득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4천 주고 사서 500이면 얼마나면 1억 3,500인가 그래요.
그럼 4천 주고 사 1억 3천은 9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야. 아, 그렇지. 뭐 반 나가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데 500만 원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땅값이 아니고 우리가 경매를 집어넣어 놨으니까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내가 5,500만 원이고 땅을 사는 가격은 8천만 원으로 계약하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다시 의논해 보겠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의논해 보겠대. 의논해 보라. 그랬더니 다시 한 4, 5일 만에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정수 법무사한테다가 전화를 해서 합의서를 하나 써서 보내십시오. 판결은 받았었죠? 주문했죠? 돈을 지급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이게 합의서입니다. 소유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경매 취하 및 권리를 포기할 것을 합의합니다. 합의서입니다. 제목은. 이명희의 의무사항. 이명희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수령증 5,500만 원을 본인 누구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명희가 그 나이 많이 먹은 그 건물과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에게 수령증 우리 소송할 거는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5,5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우리 낙찰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 귀하로부터 금전을 수령과 동시에 즉시 위부동산에 대한 의정부 고양지원 2002 타격 407로 우리가 경매가 낙찰 잡힌 겁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를 취하고 경매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판결문 받았던 지료도 어떤다? 청구하지 아니한다. 본인 귀하인 간에 의병 고양지 2002 가단 5634 토지 인도 및 확정 판결에 의한 건물 철거 및 청구권 및 지료 상담 부당 이득금 청구 채권 및 소행부 등 모든 권리를 든다? 포기하기로 한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료로 판결문 받았던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소송했고 또 있죠. 소송했던 것도 소송했던 것도 우리가 포기를 하고 취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판결문 받았던 것도 다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고 했죠. 이게 다운계약서야 합의서야. 맞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됐었고 지적 판결까지 다 받았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 파는 거고 필요 없이 제일 먼저 5,500 입금시켜. 5,500 입금시키면서 경매 취하시켜서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 경매 취하를 했죠. 여기 보면 2010년 1월로 강제경매 해제 2020년 407하고 강제경매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5,500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취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한다? 소송을 취하시키는 조건으로 5,500 맞고 취하시키고 그 다음에 취하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땅은 다시 우리가 8천만 원에 어떻게 한다? 다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한다? 계약서를 써갖고 주고받고 넘겨받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아서 8,500 주고 팔아도 4,500에 대해서 양도세인데 그 양도세도 들은 거다. 자, 그러면 얘기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이 집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장도 다 있죠. 집도 있고 건축물 사람도 있죠.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었죠. 그러면 이 아까 이명이라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 땅이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취득세를 주장해서 몇십 년 전부터 이거 내가 쓰고 있고 내가 건물까지 지어서 다시 말하면 무사평안하게 주인의 의사로거든요. 무사평안하게 주인의 의사로
가장 입증하기 쉬운 것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 주인으로 살았으면 부사평원하게 된다. 주인의 입장이야. 그게 20년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에 주인이라는 이 땅 건물 주인이 여기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 땅의 주인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로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라. 이해가 가셨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누구 편이라고 했죠?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건물 주인이 법을 똑바로 알았다면 취득시효로 주장을 하면 땅 주인이 이명시로 넘어가는데 추후에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했을 때는 건물 주인이 된다. 건물을 철거하는 입장에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느 입장에 있어서 어떤 법으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정반대 결론이 납니다. 사실은 보면 이게 상대편의 공인중개사도 알고 덤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경우에 낙찰을 받자마자 이 판결문까지 이런 거 다 받아놓지 않았다, 아무것도 응대를 안 했다 그러면 막말로 해서 그 사람이 나 건물 철거할 건데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다? 서ളം 하나 땅 사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들고 친 거라는데. 우리 건물 하는 거야. 팔을래 안 팔을래? 그때 그래? 우리는 압류해갖고 경매 지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된다? 어이? 그렇게 됐네? 건물 철거도 못하네? 우리 판결문 해서 압류해서 판결문 날 때까지 건물 철거해 못해. 못하는 거야. 우리 압류해가 지금 경매 아까 지분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특수 경매에서는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다? 그게 달라진다. 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제일 돈 벌기 쉬운 것이 취득시효가 되지 않는 땅에 무허가 건물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있었던 땅을 낙찰받으면 그건 어떻게 한다? 팔이 아파. 낙찰자의 팔이. 아까 우리 저기 우리 오늘 측량 갔다 온 것이 옥천이지 않으세요? 그 옥천이 아니고 용인이나 안성이나 평택 뭐 이런 근처에 있으면 돈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이 조금 돈이 되는 쪽에 저런 부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돈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투하자 그러면 투자 안 해요. 근데 아까처럼 제주도 같은 거는 뭐 분할하고 팔면 좋다고 그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하면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충주시 호암동. 이건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된다?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이에요. 이 땅 주인이고 옆에 보면 땅이 또 있어요. 보면 이 땅도 이 땅, 이 땅, 땅이 이 땅, 이 땅 다 이 땅 주인이야.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근데 이 땅에 여기 집이 있죠. 집이 있죠, 이렇게.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도로를 통해서 이 집까지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들어오면 요 땅 주인으로서는 요 땅을 차지하게끔 되면 진입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한 만여 평이 되는데, 만여 평이 진입도로가 있는 땅이 되느냐, 진입도로가 없는 땅이냐 되느냐 이런 건데, 요 집이 요 사람 거더라고. 요 사람 거예요.
근데 요 땅 주인이죠, 요 땅. 요 땅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 상기 발신인 재단법인 천주교 교회 유지재단은 부친민일과 같이 충북 중시 화암동 42-10 과수원 토지 소유자인 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 토지와 연접한 충북 중시 화암동 50 과수원 일대에 부침이 이와 같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 사장 증명서, 거짓 및 수소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부침이 사진의 건물은 귀하 소유의 충주시 호암동 50 흑별도조 시멘트 단층주택으로서 실질적 소유자와 소유자에 관한 자가 누구누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 연결하여 건물의 소유자 사실 및 우리 토지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였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건물의 이전 별거 철거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온 걸 가지고 이분이 저한테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이거를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고 소송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결론이 달라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용 증명만 보낸 것이지 소송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취득시효로 청구 취지, 시육시도를 원인한 소유권의식을 이행하라. 청구 취지 했죠. 청구 원인 우리 건물이다. 근데 어떻게 한다? 청구 취지 듣기 이전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서 제가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좀 그 건물을 자체가 옛날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땅을 거꾸로 뺐느냐 안 뺐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 한 만평에 진입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제 목적은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을 공짜로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우리가 땅에 진입도를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취득시효로 주장하지 마시고 중간에 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가 감정평가에 하겠다고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과를 그렇게만 만들어도 제가 순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별거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취지에서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했더니 이 아까 대리라는 사람이 당황을 해갖고 그러면 이게 취득시효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취득시효를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시다고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집은 허물이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럼 그런 식으로 그걸 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아까 왜 소송 낸 사람 이름으로 답변서를 우리 변호사가 써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법원에서는 우리가 취득시효로 주장했다가 감정평가에서 사겠다 그러고 그쪽에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철거하지 않고 우리 감정평가에서 우리 땅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서 할 것도 없이 그냥 판단님이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팔라.
판결만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고 그러다 측량이 나오는 거야. 이 측량을 이제 제가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춘 상속인 의뢰에서 소유권 이전적 인정으로 소리낸다고 정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소장 접수 현재까지 원래 협의를 해왔고 결과 취득 대가로 9,000원 지불 합의한 상태니 위에 해당 청구의 죄같이 3,600 얼마예요? 어떤다? 회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결정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떤다? 그대로 든다. 3,028만 그대로 든다.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이렇게 땅 대가리가 이렇게 길죠. 근데 집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집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측량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측량을 어떻게 해야 이걸 잘라야 돼 어떻게 할까 해갖고 측량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측량을 갔죠. 아니, 그렇게 하면 집이 아이고 건폐가 용적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된다.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측량하는 사람이 아니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에 여기까지 말뚝을 찍었다가 내가 맨 나중에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달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인하기 전에 이제 측량해서 이렇게 자르다가 이제 보여줄 때 그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줄 때 그래 알았어요. 근데 말뚝 옮겨 여기 옮겨 여기 찍어 이렇게 찍어 이만큼 널찍하게 해가지고 된다. 판결을 받아갖고 결론 내린. 다시 말하면 취득 시효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국유지나 시유지 이럴 때는 취득 시효로 든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그 월급 받는 변호사들이 했을 때는 뭐 취득 시효로 되지 않느냐 해서 끝까지 버틴다고 해도 자기 개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판결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서 땅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취득시효로 빼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을 내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사겠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송 자체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가지고 소송은 취득시효로 주장을 하고 하면은 중간에 소송을 하면은 정그러다면은 감정평가에서 얼마로 우리가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끔 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좋은 건데 이가 판결문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낙찰을 받은 판결을 받은 그 여기 보니까 여자애가 내가 보면 30대 한 초반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친정집에서 상속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갖고 상속을 받아서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여자가 아이고 참 친정 잘 두셨네요. 내가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많이 사놨다 주셨는데 뭐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는 뭐 이런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문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충주시에다가 전화를 걸어갖고 이렇게 돈을 내고 판결문을 받았으면 이렇게 잘라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판결을 받다고 해도 법에 온다면은 잘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니까 안 잘라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제가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죠. 그 때문에 그건 안 잘라주지 않고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판결문대로.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보면 결정사항이 이렇게 했는데 결정사항이 요 제목이 뭐냐면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무슨 결정? 화해 권고 결정. 그러니까 양쪽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판단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된다? 권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화해 권고 결정은
15일이 지나야지 효력이 있고 15일 지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건 없던 일이 됩니다. 그냥 15일이 지금 제가 얘기했죠. 15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15일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 냈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돈 아직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잘라주느냐 안 잘라주느냐는 할 필요 없다. 3,618만 원 냈죠. 냈지 안 냈어요? 냈죠. 그럼 먼저 잡을죠. 우리 법무사님 계시죠. 제가 만약에 이거 3,160만 원 내갖고 판결문 갖고 냈죠. 그럼 법무사님한테다 제가 이거 등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무사님 등기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땅은 지적법에 의해서 따르는 거 잘라야 돼. 등기법에 의해서 잘라. 안 자르면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무사님한테다가 등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무사님이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주인이 누구에서 몰라? 누구에서 누구를 바뀌었다 하면 자동으로 잘라지면서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등기 이전을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자른다고 했을 때는 맞냐 틀리냐 딴지는데 이거는 뭐에서 자르는 거예요? 등기 이전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그런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아침 나오면서 전화지금 다 가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돈 낼 때 돈 내고 법무사에 가서 돈 냈으니까 등기 이전 해달라고 하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등기해주라고 신청하면 등기소하고 지적부하고 일이 됩니다. 등기소에서 잘라달라고 신청하면 지적에서 잘라준지 우리가 나서 판결문 갖고 잘라 말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우리가 5명에서 투자하자 했죠. 예. 그럼 내가 왜 5명에서 투자하느냐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뭐 농지를 가지고 5개를 자르냐 말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명에 가서 이름이 5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해 주십시오. 그럼 등기법에서 잘라. 이번에 저기 입찰 내일 입찰 보러 가시죠. 가실 때 법인 이름 보러 가지고 우리 이사장이 이름 같이 주세요. 네, 일단은 반자르고 또 자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제가 토지 개발 강의할 때 부동산을 어떤다? 자르는 법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르는 법 중에 하나가 공유물 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분으로 어떻게 한다? 합의해서 어떤다? 자르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등기를 하면서 잘라지는 겁니다. 자, 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옛날 것만 하다가 실전 사례 갖고 하다가 요 근래 거 하니까 조금 좀 어떻게 좀 싱싱하지 않아요? 싱싱합니다. 싱싱한 때가 생각나요. 네? 싱싱하죠 좀. 이것도 우리 그 수강생이 낙찰받은 거 공투 우리 같이 수강생이 낙찰받은 사례로. 경상북도 안동시 이마면 이마리 1110번지에 대지만 640평입니다. 토지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지인데 건물은 들어간다?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 필지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든다? 잘라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서 건물 주인에게 든다? 철거하고 나가라, 지어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조정실에서 판사님께서 이제 땅을 사라고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낙찰 받자마자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뭐냐면 현황 측량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건물 주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분할할 수 있게끔 어떤다? 현황 측량을 해라. 그리고 현황 측량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어떡한다?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떡한다?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좀, 실수를 했어. 조금. 그래서 마진이 조금 덜 남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돼, 여기 건물은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을 주인은 무조건 사야 돼.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현장을 다 갈 때 이 건물 주인도 사긴 사야 될 정도로 집 상태는 좋은데, 다시 말하면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매일같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땅. 이 땅은. 그리고 요 땅하고 요 땅하고 요 땅 두 개는 제가 봤을 때에 좀 다시 말하면 집이 조금 좀 낡은 집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사실은 여기 보면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저기 뭐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는데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지만은 아마 나머지는 어떤가?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장한테다가 얼마에 어떤다? 좀 가격에 좀 협상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체면을 봐서 한 뭐 2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뭐 그러겠다고 했거든. 아 그랬더니 그 가격에 당사자들이 나서 그 가격에서 또 얼마를 더 깎아달라고. 신기하네. 그래서 내가 처음서부터 내가 이장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장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나오면 응대할 때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저기 뭐야 이장님이 그때 부탁을 해갖고 30만 원인데 그냥 한 달로 35만 이상은 못 받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못했던 거고 우리 그 수강생이 뭐 공부 삼아 하는 거니까 조금 뭐 양보해서 하십다 해갖고 조금 그것이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소송을 하니까 이 사람의 그 변호사를 찾더라. 요 집이 요 집입니다. 요 집이 요 집은 요 집입니다. 요 집 있죠? 이 집은 가운데 있는 집이에요. 맨 마지막 집은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은 이 집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집은 엄청나게 이 집을 안 사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건데 이 집이 내가 측량을 해봤더니 거의 어떤다? 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만 팔아도 우리 번전은 팔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다? 추천한 겁니다. 청구 원인이죠. 청구 원인, 청구 취지, 입증 자료죠. 청구 원인. 이 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 청구 취지가 있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청구 원인으로서는 이 사람 누구누구가 이 건물에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 입증 자료는 뭐? 그 다음에 철거 및 토지 철거 의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고 청구 유연에 대한 답변. 변호사가 이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법원 소송 대리는 최근에 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로 사안의 경위를 초상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사학의 구체적 경위, 특히 위법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정보였다면 정당한 점유권에 기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준비 사무를 제도해. 난 답변서를 또 내는 이 변호사 답변서를 보고 법무사보다도 못해. 그리고 법원에 이제 조정할 때도 왔거든요. 조정하고 왔으면은 자기가 그 변호사를 받는 것만큼 뭘 해야 되는데 제3자 관방인으로 해서 뒤에 가만히 있어.
그것도 어떻게 해나 또 변호사 비용 받는 건 또 대단해. 요 그것도 받지 않았으면 그것도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다시 말하면 종중 땅이나 남의 땅에다 집을 오랫동안 지어놓고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내가 뭐야? 쌀 한 감이라도 줬다. 옛날에는 콩새말이라고 그러죠. 콩새말을 줬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한 발도 줬다. 근데 요새 지금 남의 땅에 종중 땅에 집 짓고 콩새말 주는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것이 없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이거 낙찰 받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현황 측량부터 먼저 했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큼이나 이게 어떤다?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취득시를 주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옛날 종중 땅으로 갖고 있었던 땅을 남의 땅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어? 돈 안 내고 쓰고 있으니까 공짜로 쓰고 있다. 이 생각만 하고 들어간다. 가만히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이 누구 편이라고?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런 법이 취득시효로 자기가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판단이 찾아줘 안 찾아줘? 안 찾아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땅주인이 사갖고 어떡한다? 너 내 땅에 집 짓고 있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봤을 때 민법에 의해서 땅주인이 바뀌었는데 건물 하고 있네. 그래 나가야 되겠네.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보니까 판사님은 그러지 말고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한다? 땅 사겠느냐? 사겠다면 내가 사게끔 해주면 하고 조정으로 하게끔 된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집이 두 서너 개 있다는 뜻은 법정상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남의 땅에 두 서너 채가 있는데 집 상태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그 건물 주인 땅을 살 수밖에 없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내가 낙찰 받았는데 그 낙찰 받자마자 그 사람이 저기 뭐야 시유 취업도 먼저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나 추천해 줬어. 그랬더니 아우 교수님 강사 듣고 봤더니 내가 낙찰 받아서 철거하라고 잔금 내기 전에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취득시효도 주장해서 법원에다 내면 내가 그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걸 갖고 걱정을 하면은 살게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제가 들었다 우리가 돈 받고 다 합의를 하고 소취하하고 취하해놓고 이제 등기 이전하면서 어떡한다? 분할해달라고 해놓고 지목이 되지는데 건물 걸리지 않게끔만 해서 분할해달라고 약속을 해줘요. 분할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이 나오는 걸 갖고 등기 이전해주면서 어떤다? 팔두고 났더니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딱 잘라지고. 손사장 얘기네요. 예? 손충이 손충이라 사장님 하는 거예요. 상상에 손사장.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 아니 우리 그 이상희 사장님은 왜 남의 사는 걸 같이 잘 가면서 본인 거는 한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낙찰 받으면 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다 까먹어가지고. 자 이것도 우리 2020년인데 우리 이거는 우리 조여사님이 받은 겁니다. 조여사님 아세요? 예.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신길이 이것도 뭐예요? 토지반 매각의 109평입니다. 2,600에 변경해서 2,100만 원짜리 2,200을 낙찰. 건물 매각 기회죠. 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어떤다?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대전에 대로변이 있고 이게 앞에 하천도 있고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옆으로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고 지적도상으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실질적 현황도는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건물을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하고 어떤다? 저 보면 요로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 원래 지적도상은 요로 도로가 있는데 요로 도로가 현황도로를 쓰다 보니까 이 땅 주인하고 이 땅 주인하고 둘이 빡빡꽃더구만 이거. 도로를 이쪽으로 쓰기로 하고 자기네가 차고 이렇게 옆으로 쓰겠다.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있게끔 이게 근데 이 사람을 떠나서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이 땅을 요리로 쓰는 걸로 주고 이 땅을 일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근데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를 내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소유자가 55년대 94년대에 매매했더라고요. 보면은 건물은 누구야? 김용선이죠. 땅은 이정춘이죠. 다르죠. 근데 건물을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샀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소유자가 김용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김용선이는 시육 지도를 주장해 못해. 김용선이가 지금 2009년도에 샀잖아요. 네. 2009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몇 년도죠? 22년도죠.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해 못해. 해요 못해요? 나도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이게 아니라 이 집이 실질적으로 지어진 것이 20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 산 김용선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계해가지고.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변호사 얘기는,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승계해서 주장하고 판례도 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집이 지어졌다고 하면 그건 안 돼. 근데 집이 지어져 있는 걸 이 사람이 샀다고 했을 땐 된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르잖아요. 법적 상관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서 청구 취지했죠. 청구 취지. 네. 건물에게 부분 얻는다. 철거하고 나가라. 조정사항입니다. 이청준에게 어떤다? 3천만 원에 매대한다.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시골 사람들이 참 순진해가지고 소송을 했더니 이 땅 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하고 둘이 같이 나와.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 건물 주인은 땅을 좀 어떻게 한다? 싸게 내가 50만 원 갔는데 무슨 50만 원이야. 그냥 난리 치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뭐 30만 원밖에 안 간다고 이제 3천만 원을 막 깎아줘서 했는데 나는 이제 50만 원 간다고 얘기해. 그거밖에 안 간다고 해갖고 기다리고 이 사람을 와갖고 뭐냐면 제발 이 가구 이쪽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가구 이거 바꾸게끔 해달라. 서류상으로. 내가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죠. 이 바꾸고 말고는 이 사람하고 협상이 끝나야지 그 다음이. 가만히 계시면은 이 사람하고만 협상이 된다 그러면 사장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우리한테 매달리다 이 사람 보고 사람을 줬던 거야. 빨리 땅을 사야 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자기 그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쪽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건 내놔야 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보면 조금 우리 주회사님 보고 버티십시오 했는데 주회사님이 하도 그냥 저기 뭐야 그 조정하는데 내가 이제 안 나가겠다. 우리 주회사님 딸이 저기 뭐야 그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한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법무사를 시켜서 소송을 하게끔 했어. 그랬더니
그 딸내미가 변호사니까 엄마 그 저기 재판하는데 내가 나가줄까? 그러니까 엄마 그거 안 해도 우리 교사한테 이제 이렇게 다 됐을 때 갔다 하마 그랬더니 조정해갖고 그냥 깎아줘갖고 그 3천만 원 조정해서 어떡한다? 팔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소송에 대한 것과 시효 취득에 관한 것은 두 분에 대해서 이제 거진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송을 하는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판사님은 청구 취지를 보고 이 소송을 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본다. 그 무엇을 원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해주고 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될 수 있으면 안 된다면 안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해준다. 철거하라면 철거만 하고 분할하라면 분할만 하고 지렴한다면 지렴만 주고 철거하고 지렴해놓고 분할하다가 다 이건 다 해주고 원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청구 취지다. 제가 못 모르고 이런 걸 모를 때 10년 전에 우리 소송을 하라고 내가 다른 걸 보고서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소송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해서 소송하면 이게 안 될 텐데요. 고쳐세요. 그래서 다 고쳐서 딱 찍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래도 안 돼요. 근데 난 이런 걸 모르고 화가 나니까 그 접수하는 사람이 당신 판사야? 내가 승진을 했었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한 10여 년 보다 보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보면 민사소송 일반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만 갖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 갖고만 철거나 치료냐 분할이냐 저는 그것만 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소송도 제가 얘기하는 걸 똑같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런. 무변론 무대응 제일 큰 겁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서 이기는 게 맞지만은 일반적인 건 여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뭐야? 팔아서 나누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나누자, 팔아서 나눌 때까지 치료를 해라. 팔아서 나누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감정가 700짜리를 500 주고 나눠서 그 500만 원을 갖고 치료를 받아봐요. 얼마나 나와.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치료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 뭐냐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주인으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떤다? 불리하다 보니까 내 땅을 빨리 사게끔 하는 압력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무변론 무대응. 너 마음대로 해.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어떻게 돼? 그냥 경매로 팔아갖고 나눠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소송 비용 빼고 시간 지난 거 빼고는 배당은 조금 받아도 그냥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것도 남의 당항리에 보면 이것도 뭐 남의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지 않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바다가 안 보이더라고. 딱 집이 하나 가냐. 근데 집이 비어 있거든. 집이 비어 있을 때는 협상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초창기가 돼가 지금 2000 몇 년 전, 6년 전, 지금 몇 년 전이죠? 8년 전이죠? 6년, 16년 아니에요? 2006년, 16년, 16년이다 보니까 뭐 한 6년 전 됐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남해 바닷가에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고 뭐
있다 보니까 괜찮다 싶어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주자가 없을 때는 누가 다른 사람이 입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저가로 들어왔는데 누구냐고 봤더니 여기에 그 저기 뭐 주인의 뭐 손자인가 뭐던데 할머니인가 뭐 살던 딸이래 갖고 자기가 그냥 낙찰을 받을까 했었는데 아니 뭐 그렇게 비싸게끔 해서 뭐 하는 건 싫고요. 안 사겠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데 이것도 다 팔아서 나누자니까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그 지분 연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 팔아자고 우리 낙찰에서 팔아자고 나누자고 했을 때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아쉬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협상을 하게끔 만드는 내가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협상을 하게끔 만들고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과 협상을 해야 될 만큼 좋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협상이 되는데 거주자가 없을 때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라도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큰 문제가 없다면 아니 아버지가 사용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 싶다 싶은데 경매로 나와서 날아가는 걸 내가 억지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질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 비어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남부 월산동인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여기는 거주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 한 누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가 있고 거기 세입자도 있는데 상속자가 이렇게 많죠. 그런데 상속자가 총 몇 명이 나왔어. 이제 한 명인가 나왔어. 이제 할 때. 그리고 재판장에서 뭐라고 냈냐면 이제 이 여자분이 살고 세입자가 있는데 보게끔 되면 집인데 보게끔 되면 주소 보정하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뭘 얼마나 많은데 보면 사건 번호 본인이 대화 현물 매각은 동의하셨다. 제소의 토지 건물 건드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수유자님 보존되게 감지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면 형제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답변서만 몇 개를 써놨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기 뭐야 이렇게 컴퓨터를 쳐오니까 모여갖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써갖고 같이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조정하는 날짜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다 팔아서 가는 거 뭐, 오케이 합니다. 뭐 일 없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 혹시 어머니 계시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이게 그거예요. 그 여자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계모. 그러니까 계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속자가 많지. 이게 한 여자가 이걸 다 낳겠어요? 네? 아이고 뭐 열심히 했는데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다 팔아서 남자고 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어떤다? 다 팔아서 남자고 됐더니. 이건 또 판사인데 이게 토지 지분 팔아서 나눈다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판단하면 경매로 팔아서 나누면은 저기 뭐야 싸게 팔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팔아가지고 된다 돈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팔는 식이에요. 아니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뭐 하려고 저기 뭐야 소송을 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송을 한 거 아니야. 근데 판결을 뭐라 하면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한다? 모여서 경매로 팔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한다? 합의해서 팔아갖고 현금으로 나누라. 이렇게 판결을 또 내주는 그 판단들이 있더라고. 예,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인형화된 기각 탓해야지. 이게 또 새로운 의견을 내주는. 경기도 연천군 정읍인데, 야, 이 사람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면 땅만 주대 한동 매매가 제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동네에 있는 이런 건물이에요. 마을에.
와, 대단하더구만, 이 사람. 난 또 살살하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땅을 사겠냐 했더니 사겠대. 얼마 사겠냐, 얼마 사겠다고 저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날 이제 3시에 계약하자. 3시에 약속해놨는데, 오전 한 11시쯤 전화가 왔어. 그러면, 내가 갑자기 그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럼 못 가니까 며칠 미뤘어. 그러니까 우리 낙찰 받은 여자가 그게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하고 가봤더니 소송이 있기는 뭐였어. 집에 그대로 있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합의 안 되고 강제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 그 명도에서 나가게 했더니 여기에 저기 뭐야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어떻게 한다?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해갖고 불법 건축물로 그 저기 뭐야 그 벌금이 나오게끔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벌금은 부여당하고 해갖고 까지 해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뒷주인일 수도 있고 아주 뭐 완벽한 사람인데 여기에는 난 갑자기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여기에 현장을 가봤더니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 안 하는 사람 나 못 봤어.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더니 엄마가 막 나오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거기서 안에서 듣고 있다 나오더니 무슨 소리야? 땅만 제 거지 건물은 내 거란 말이야. 근데 왜 나가라고 난리야? 이제 이러더라고. 그거 내가 이랬어. 건물과 땅 주인이 지금 아들이었으면 나가 소리 못해요. 지져내고 써야 되는데. 땅은 아들 거고 건물을 엄마 거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경매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에서 법정상권이 뭐다, 취득시효가 뭐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저런 걸 당하게끔 되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소송 경매의 강의를 끝을 내고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 2, 토지개발 2. 토지개발이 뭐라 그랬죠? 인허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개발 1은 그 토지 개발을 이제 행정변경 농지전형 이런 거거든요. 토지 분할 뭐 이런 거고 이 토지 투는 좀 건축법에 가는 건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건축을 하기엔 인허가를 받으려고 개발을 하면은 건축법을 알고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토지 개발한다 그러면 건축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건축법에서 강의를 더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들으시는 분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다음 주 5월 2일 날에는 왜 4주인데 5월 2일 날에는 조금 아까 저 먼저 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매 사건에 대해서 공비들 하는 걸 잠시 설명해 달라니까 그거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5월 둘째 주부터 정식 강의를 들어가도록 첫 번째 주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빨리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고 회식을 먼저 보내도 내가 한 40만 원을 냈는데 이건 또 낸다. 이번에는 M분의 1로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또 내야 돼, M분의 1로 돼. N분의 1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N분의 1? 네? 1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 다음 주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서로 좀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렇게 단합대회 같은 걸 한번 해낸다고 해서 다음 달 월요일 날 조금 한번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n분의 1로 다 하겠다 하면 한 2, 3만 원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